포항 지진과 수능 그리고 각종 검찰 조사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키워드를 알아본 조사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단연 1위로 꼽혔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네네.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항상 마지막 달이면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조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2017년을 달군 핫 이슈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꼽혔습니까? 네, 뭐 아직 좀 이런 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지난 27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모든 연령과 뭐 정당, 이념 성향을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1위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 탄핵을 선택한 응답자가 47.6%, 네.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약 17%, 북한 핵실험, 뭐 중국의 사드 보복, 포항 지진 수능 연기 뭐 그런 순이었고요. 영악 살인 사건, 네. 일단 뭐 잔혹 사건과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것도 국민을 천국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들만 봐도 정말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47.6%면 거의 절반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1위로 꼽은 것인데 네, 네. 아무래도 헌정일의 최초의 탄핵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위부터는 좀 지역과 이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차이는 아닌데요. 그 보수층, 뭐 자유한국당, 또 지역 기반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재인 출범이 아닌 북한 핵실험을 2로 기록했던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 지역은 안보를 중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0대와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어땠나요? 50대와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각각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50대가 아마 경제 문제가 큰 이슈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번 주에는 뭐 세월호 미수습자 대한 합동 추모식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포항 지진이 15일 날 있었고 또한 이어서 특별 재난지구로 선포했습니다. 21일에는 중소벤처부 장관 홍종학 장관 임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내각이 완성됐죠. 네. 또 청와대에서는 7대 인사원칙을 발표가 있었고 전병환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주 미뤄졌지만 23일 날 수능이 치러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일주일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수능을 한 주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반면에 홍종학 장관 임명에는 뭐 정치권 내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뭐 특히 뭐 해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지도를 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네. 1%는 하락했지만 7주 연속 70% 이상 선을 유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18%고 지난주보다 2%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물어본다면 10% 찍게 됐는데요. 네.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거사들 뭐 보복 정치 이런 게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네. 긍정평가 이유로는 적폐청산 의지와 소통,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여론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뭐 여론도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았습니다. 수학여행 일주일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고요. 네.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적절치 못했다는 응답이 7%에 그쳤습니다. 네. 현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지층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층에서도 82%, 76%가 수능 연기를 적절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네. 조금 눈에 띄는 게 있긴 한데요. 지진 피해 지역이 대구 경북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는 84%만이 긍정 평가했던 점인데요. 네. 부산과 울산, 경남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제로 지진의 피해를 좀 입은 지역에서는 살짝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 80%, 90%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 보면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안전이 네네 그렇습니다. 연결된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유통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리테일 매거진이 지난 10월 한 달간 유통 및 제조업계 종사자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뭐 2018년 소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통 경기가 나아질 거란 조사 결과인데요. 소매 경기 체감도를 물어봤더니 지난해보다 조금 안 좋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만은 네. 2018년 소매시장 성장률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62.6%가 내년도 소매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2 내지 3% 정도 신장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년도 같은 질문에서 1%대가 가장 많이 썼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유통 경기가 바닥을 치고 조금은 오름세로 돌았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품석입니다. 조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내년에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겠죠. 내년도 유통업계가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수입 악화가 24.2%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부 규제 강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7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업계는 비용 증가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응답자의 28.8%가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는 결국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잘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도도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뭐 여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 상승한 47%를 기록했고요.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2% 내린 12%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5%, 국민의당은 4%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통합 내용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지율을 지지율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간 지지율도 23일 날 38%로 떨어지는 등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걸 보면 네. 향후에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중도층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앤 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